네, 소공 마감 전략과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계속 어떤 이야기로 문을 열까 프로그램 오프닝 멘트를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답답하실 거고 환율이 이런 위로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등골이 좀 서늘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그 기분을 느끼실 텐데 그 기분들이 그대로 여기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희는 이 구간을 넘겨서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해야 되기에 오늘도 좀 변동성이 큽니다. 오후에도 한 번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고비를 늦추지 않고 마감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시장의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장 초반부터 밀렸고 연저점,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1시 넘어서 가면서부터 더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쪽은 코스닥입니다. 700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698선 근방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4%대 하락, 포인트로는 30포인트 넘게 내리고 있고 개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목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은 현재 1,431원선까지 장중 고점, 전 거래일 대비로 했을 때 큰 폭으로 20 넘게 오르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아시아 주식시장 가운데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여기에서 안전판은 도대체 없는 걸지 이번 한 주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그 고민들 해볼 겁니다. 저희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이 갈까 이것보다 지수 저점이 어디예요? 어디에서 멈출까요가 가장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신의 한 수 시간 저희가 우선적으로 준비했고요. 메이크잇 강보 센터장과 함께 지수 하단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어떤 대책이 지금 필요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져 있는 머니 이슈 코너에서는 그래도 돈이 쏠리고 있는 곳 탐색해보는 시간도 엿봐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성공 마감 전략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신의 한 수 시간으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내놓으라 하는 베테랑에게 한 수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잇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센터장님과 이렇게 방송 진행을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고 네. 오늘 말인데 또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네. 우려스러운 날이라 웃으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좀 서운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시장 이렇게 좀 빠른 흐름이 이틀간 한 100포인트 정도의 코스피 지수 하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빠르게 내려오면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구간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저점에서 다시 대응을 하는 전략보다는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10월 넷째 주, 10월 후반까지는 좀 버티시면 지금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버티면 네. 기회, 탈출할 수 있는 그 틈은 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네. 만평 열어보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어있을까요?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추세 하락 속 두 번째 베어마켓 랠리는 언제? 두 번째 베어마켓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걸까요, 선생님? 네. 일단 뭐 앵커님 너무 그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어두운 분위기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네. 한번 밝은 느낌으로 한번 예. 왜냐하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2,540포인트 베어마켓 랠리의 첫 번째 고점 자리에서는 비중을
대폭 줄이고 달러 선물 인버스로, 그러니까 달러 선물 인버스도 약손실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주식의 비중을 많이 실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계좌가 좋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무조건 100%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내 계좌가 견조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10% 빠졌는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 5%라고 해도 5% 이익을 본 것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머니투데이 이 시간을 보고 계신 분들은 시장 대응 잘하고 계실 거니까 저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오늘 시장 보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뽑아준 내용은 베어마켓 랠리가 두 번째가 언제 있을 것이냐. 네. 일단 2276포인트가 예전 저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31거래일 동안 2530포인트까지 강한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스닥 지수는 거의 20% 가까운 상승도 저점 대비 있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S&P 500도 20%, 15% 가까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시장이 턴하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연준에서는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분위기를 잡는, 원래 파월 의장님이 대본 없이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멘트하시는 걸 원래 좀 즐겨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페이퍼 한 장 딱 갖고 강하게 멘트를 하시면서 지금은 그 스탠스를 그대로 가시면서 지금 시장은 연준의 눈치를 보면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구간에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베어마켓 랠리 두 번째는 언제냐? 2200포인트를 일단은 이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탈을 해야 된다고요? 네네. 근데 뭐 지금 2225포인트라 네. 내일 뭐 아침에 신용 반대 매매가 일부, 그러니까 큰 신용 반대 매매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개인들의 오늘 일부 손절도 있었고요. 그 손절을 증권에서 포지션이 좀 일단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0을 순간적으로 이탈을 하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빠르게 다시 2300을 훌쩍 넘어서 2400을 올라가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만약에 2200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계속 흘러가면 이대로 2000포인트를 위협하는 흐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적절하진 않지만 아싸리 2200을 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네. 번에 뚝 떨어짐을 감수하자. 네. 그래야지 강한 반등, 여기서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 전략은 일단 베어마켓 중에 지수 상승에 배팅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70%는 부모님이나 가족분에게 현금을 맡기고 30%만 투자를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메인 비중은 원달러 선물 인버스를 가지고 혹시나 지수가 밀렸을 때 원달러 선물 인버스도 같이 손실이 나지만 원달러 선물 인버스는 사실 킹달러는 나중에 저는 일단 1330원 라인까지는 좀 속도감 있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달러 선물 인버스를 수익을 실현하고 저점 자리에서 박앤세일을 좀 즐길 수 있는 전략을 좀 구상하면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강한 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자면 베어마켓 랠리 두 번째는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아마 주 후반부터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랠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지수 상단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따 코스피 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차근차근 지금의 출렁거림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저희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센터장님이 네. 지난번에 다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습니다. 3만 선이 무너질 경우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센터장님 이게 무너지면서 정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주던 그 라인이 밑으로 축 내려가니까 네. 아니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슉 내려가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저희 아이디어 재설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7월 14일 날 저점을 밑으로 내리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4일 저점 3680포인트와 그리고 그 전 6월 17일 저점 29,653포인트까지 훼손시키면서 3만 포인트를 이탈하면서 금요일장을 마감이 됐습니다. 그 야간 선물 지수가 마감이 되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미국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한 0.8% 이상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해외 선물 지금 증시에서는 0.5% 이상의 추가 하락이 벌어지면서 국내 증시 신용 반대 매매와 또 개인들의 손절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다시 3만 포인트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수요일 전에 그러니까 네. 오늘 월요일이죠. 내일 수요일 전후로 해서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이번 주에는 3만 포인트를 다시 올리면서 3만 500과 3만 1000포인트까지는 좀 살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증시 이제 단기 바닥을 찍었나 이런 모습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9월 6일 3만 1000포인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6일 3만 1000포인트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만약에 강하게 올라오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자리가 나온다면 미국 증시는 단기 바닥을 찍고 바닥 다지기 또는 여기에서 뭐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든지 다중바닥을 패턴을 만들든지 그런 다중바닥 패턴 이후에 다시 32,000을 올리는 미국 증시 흐름이 단기적으로 있으면서 국내 증시도 좀 우호적인 모습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선행적으로 바닥을 짚고 가는 움직임이 확인돼야지 네.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한민국이 파생이 예전에 전 세계 1위였습니다. 2000년도 초중반에 그랬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 20, 30위권으로 밀렸다가 최근 들어서 파생판이 전 세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스터 마켓의 ATM기가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죠. 네. 일단은 국내 증시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먼저 움직이는데 거의 다 맞물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일명 작두 타듯이 저점 고점을 좀 잘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7월 달과 6월 중순 이 박스 이 하단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6월 7월 바닥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강한 배팅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33,000에서 34,000에서는 강력 저항이니까 거기서 서학개미분들 탈출해라. 그리고 나서 지금은 느긋하게 하면서 그러면 지금 배팅 자리냐? 아닙니다. 이때는 배팅 자리였지만 지금은 배팅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서 탈출할 자리를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500포인트와 31,000포인트가 올라서게 되면 32,000이라는 그림이 있지만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면서 어차피 서학개미분들 미국 증시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도 선수들만 단기 짧게 포지션 잡고 트레이딩 할 수 있지 너무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분들은 내년 한 2월, 3월 넘어가는 구간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일단 이번 반등에서는 좀 탈출에 좀 기회를 좀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네.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네. 이전에 지금 탈출, 지금 빠져나오자 했던 분들은 지금은 아니고 정확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년 신호가 나오면 저희한테 그때 신호 주세요,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의 연결고리를 피할 수 없는 국내 증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네. 국내 증시 센터장님 저희 방송 진행하는 중에 더 빠집니다. 네. 코스닥이 4.46%, 코스피는 2.87% 빠지면서 2,224선입니다. 네. 아, 방송 중에 네. 제가 강한 멘트를 좀 하면 가끔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한 5포인트 정도는 막 움직이는 게 보여서 이게 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는데 방금 2,200을 깨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좀 멈춰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주세요, 네, 네, 센터장님. 네. 아.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시장이 더 빠지고 올라와야지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때마다 되게 당황하십니다. 왜 빠졌는데 왜 더 좋은 거냐. 그러니까 사실 고점 2,530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번 하락 구간에서는 심리가 거의 이제 완전 너무 힘든 그런 구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분들이 손절을 하게 되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올 텐데 만약에 2,220포인트 구간에서 내일 증시에서 2,250을 근처로 막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2,200은 어떻게든 테스트하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네. 7월 4일 날 저점 자리인 2,276포인트와 그리고 과거로 쭉 가보면 예전에 코로나 창궐하고 나서 연준의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2,300포인트 구간이었는데요.
요때 저점 자리를 과거로 제가 지금 화면이 여러분들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야 되네요. 네, 멀리 가야 됩니다. 2020년 10월 달로 가야 되는데 이때 저점 자리가 보시면 2266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코로나 창궐되고 나서 연준이 정말 엄청난 돈을 풀었었던 그 자리 직전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깼거든요. 그러면 과연 예전에 코로나 창궐되고 나서 연준에서 돈을 퍼부었었던 그 시작점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이러면은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미 전 세계가 인정을 했고 그 수급이 인정한 상태에서 포지션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다? 예전에 2266포인트 자리를 결국에는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2220포인트대인데 다시 2266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번 방송에서는 제가 파생 포지션을 한 번도 보여드렸던 적은 없는데 오늘 좀 파생 포지션을 살짝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 말씀으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일단 주세요. 2260포인트의 외국인들의 콜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올라오지 말라고 콜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 위쪽에 네. 2340포인트의 외국인들의 콜 옵션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 많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선물 옵션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월 두 번째 목요일 10월 13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3일까지는 상단으로는 2340을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10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 2340은 보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하방 포지션, 방금 좋은 얘기 했으니까 나쁜 얘기를 제가 좀 드리자면 하방 포지션은 외국인들 주포들은 2200을 이탈하겠다. 강하게 지금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60포인트와 70포인트 위쪽에는 외국인들의 또 품매도를 또 쌓아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220포인트에서 2260, 70은 기술적 반등을 빠르게 갈 텐데 그때 그 자리 가면 또 옆으로 횡보하면서 프리를 빼는 과정이 있은 이후에 2340, 50포인트까지는 강하게 우리가 갈 수 있어. 그 전략을 미스터 마켓이 지금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이 방송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원달러 선물 인버스도 들고 계시고 그리고 현금을 70%를 확보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께 전화를 하십시오. 엄마 70% 맡겨놓은 거 내놔 하셔서 이제는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2200 이탈하는 데서 과감하게 들어가셔서 사실 추세를 우리가 먹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계좌를 지금보다 좀 더 낳게 하는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추세로 위로 쫙 가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2200에서 2350이나 2400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200포인트 올라가니까 좋지만 그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상방으로 또 너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냅두시면 2100포인트 이탈도 내년 연말,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는 2050까지도 내려갈 가능성, 심지어는 2000포인트도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너무 어렵죠. 아니 정말 이게 밑으로 숫자가 네. 앞에 일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두근두근거리네요. 네. 그래도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쭉은 아니지만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주셨고요. 네. 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무언가를 사야 되잖아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세도장님께서 네. 대조 이방원 이제 네. 놔주세요. 수익 확정하세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제가 과감하게 그냥 예. 버리라고까지 표현했죠. 맞아요. 버리세요. 맞아요. 그 표현 네.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때는 다들 주도준대라고 많은 분들이 하셨겠지만 네. 만약 이 방송 듣고 그렇게 결단 내리셨던 분들은 아유 지금 이 생각 하실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자동차도 그때- 비중 맞습니다. 줄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자동차도 크게 부러지고 덜 깨질 수 있는 반도체로 옮기라고 했는데 네. 반도체가 그나마 견조하게 버텨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태조 이방원에 움켜쥐고 계셨다면 지금 계좌가 그때 당시보다 한 20% 정도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동차 들고 계셨던 분들은 한 10% 정도 더 추가 하락이 있었고 지금 반도체 들고 계셨던 분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동시에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5에서 한 7% 정도.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훨씬 대응을 잘 한 거죠. 그래도 요즘 뉴스가 네. 신저가 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도 버텨주면서 유일하게
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 양봉을 그리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이긴 합니다만 네네. 센터장님 네. 불안해서 다시 네. 확정된 무언가 단어를 받고 싶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삼성전자 6만 원 선 다시 볼 수 있다. 여전히 같은 의견 견지하실까요? 일단은 5만 5천 원짜리에서 이틀간 그러니까 바로 9월 23일 날이죠. 금요일 날 고점이 5만 4,900원이었는데요. 이때 5만 4,900원, 5만 5천 원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건 괜찮았는데 오늘까지 이어서 5만 3천 원대로 5만 4천 원 이탈을 했다는 것은 6만 원 목표치 레인지에서 5만 7, 8천 원, 한 2, 3천 원 레인지로 밑으로 내려왔다고 인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냐, 틀렸다고 여러분들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이 밑으로 언더슈팅을 하거나 밑으로 레인지가 내려오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레벨도 당연히 내려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평균 단가를 내가 5만 9천 원에 맞췄는데 6만 원이야지 내 청산이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5만 7천 원과 5만 8천 원 사이에서는 삼성전자는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다시 5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다시 공략하는 전략이 좀 현명하거나 아니면 나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이미 IBM, 이미 베린몸,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손절하고 막 저점 매수를 하기에도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좀 길게 내년까지 여러분들께서는 평균 단가가 9만 5천 원이신 분들이 9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40%가 된답니다. 아니 그때 왜 이렇게 10만 원 넘는다는 리포트들이 너무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그때 어머요. 1월 11일 날 제가 나와서 삼성전자는 고점 찍었고 단기, 중기, 뭐 장기 완전 고점이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 많은 뭐 제도권이나 제약권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아쉽죠. 근데 제가 뭐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6만 원을 이탈을 했다는 것은요. 6만 원 이탈했다는 것은 추후 3년, 뭐 길게 5년을 봤을 때 12만 원을 가기 위한 손바뀜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장기 투자는 여전히 뭐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신 6만 원을 볼 수 있냐? 6만 원에서 목표치는 5만 7, 8천 원으로 레인지를 하단으로 좀 내려오면서 지수를 체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SK하이닉스는 좀 빠르게 내려온 거 그리고 오늘 좀 저점 대비해서 좀 말아 올리려고 하는 폼을 잡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시세 차익은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돼주고 안전판이 돼줬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아무래도 이 부분도 오늘은 궁금할 것 같아서 환율까지 질문 드릴게요. 네. 와, 이렇게 속도가 빠를 수가 있나요? 사실 방향성도 방향성인데 이 속도가 무섭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뭐 이전 뭐 금융위기 뭐 13년 만에 이런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센터장님 이게 상황이 워낙 달라서요. 그때 당시와 네. 어떻게 저희 예측을 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꾸려야 될지 솔루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은 킹달러로 지금 1,43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단 1,400원에서 오버슈팅 1,450원까지는 열어놓으면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게 정답입니다. 1,430원이 정답인데 기술적으로 그래도 이 구간은 오버슈팅이라고 테크니컬하게 분석했을 때 나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원래 적정 위치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1,380원 정도가 저는 적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원은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70원인 1,45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빠르게 1,380원, 그러니까 1,400원과 1,350원 사이까지는 하면서 저는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충분히 내려온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 내년 상반기로 가는 흐름에서 원달러 환율이나 원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원유가 125달러에서 지금 80달러를 이탈했습니다. 그때 원유 올라갈 때 140달러 올라간다고 해외 기관 리포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절대로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원유 인버스에 배팅하십시오라고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기억나요. 있습니다. 네. 그때 80달러 이하 내려오고 65달러에서 70달러 사이까지 열어놓고 길게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지금 원유에 집중하신 분들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참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달러 선물 인버스도 오버슈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유 인버스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천천히 들어가시되 이미 저희 메인 전략을 쫓아오시는 분들은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참고하시되 음봉이 떨어질 때마다 2개 들어가시고 양봉 나오면 1개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원달러 선물 인버스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380원이 10월에서 11월 사이쯤에 오는지를 체크하시면서 계속 추적해서 저도 원달러 선물 요즘에 최근 들어서 엄청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잘 추적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희 조금 더 웃으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미국 시장, 한국 시장 기회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기회 있을지, 환율에 대한 요인까지 꼼꼼하게 디렉팅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메이크잇 강흥보 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